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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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 여기 나오는 만화가 두 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만화가라고 해야 되나? 방송인? 할 때 이분들을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케이스를 사서 거의 한 달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받았는데 뭘 할 때마다 친구들이 핸드폰 좀 치워줄래? 자꾸 침착맨이 나오니까 만족해. 밥 먹을 때 난 혼자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프렌즈 아시죠? 스파오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보니까 프렌즈랑 이렇게 같이 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몇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쁘죠? 프렌즈 2021이 나온대. 토크쇼 같이 나온대. 근데 거기 방탄이 나온대. 제가 오늘 좀 여러 명과 이렇게 함께 하게 됐네요. 오늘은 이제 신입사원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신입 때 사실 회사를 좀 여러 번 다녔었어요. 업계도 되게 다양하게 다녔었는데 다양하게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오늘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신입사원쯤 되는 누군가를 타박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저의 20대, 저의 신입사원 시절에 이걸 알았으면 참 좋았겠네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준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대 사회초년생의 말 많은 소녀야. 이거는 진짜 너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 라는 것들 좀 해봤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소탐 대실 하지 말아라, 소확행 하지 말아라 라는 거를 정말 말하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사회생활이 아니라 그냥 도덕이에요. 어떤 법이에요, 법.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가끔 이제 인터넷에 뭐 웹툰이나 뭐 어떤 짤 같은 거 보면은 이 뭐 거지 같은 회사 돈도 조금 주는데 이거라도 훔쳐가야지 하면서 막 커피 믹스 막 통으로 훔쳐가고 볼펜 막 다 훔쳐가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희화해가지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웬만한 회사에서 그거를 뭐 그렇게 딱히 문제 삼진 않겠지만, 저는 그게 정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남의 자산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요. 줄 월급을 안 줬는데 그걸 받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복지라든가 아니면 기물, 그죠? 회사의 자산으로 제공되는 것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혹은 오히려 이걸 가져가지 않으면 바보 같다라는 생각으로 막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다들 찝찝해서 말을 안 하는 거지 눈에 띄는 행동이고, 별거 아니고 몇천 원, 몇만 원 이득을 얻으려고 이거를 문제 삼는 곳에서는 정말 이게 막 인사과 같은데 기록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회사로 이직할 때 이런 레퍼런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하러 이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왜냐면 제가 헤드헌터 회사에서 일을 해서 아는데 그런 레퍼런스가 실제로 나와요. 이분 뭐 근무 태도나 뭐 윤리적인 거나 뭐 이런 거 뭐 문제 삼을 거 없나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잖아요. 다 괜찮은데 되게 회사 기물 같은 거 잘 가져가요. 약간 도벽 있어요. 이런 얘기 실제로 나오더라니까요. 그 회사에 뭐 벌칙으로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징역 사는 대신 그 회사 다닌달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갔고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건데, 내 생각에 그게 등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뭔가를 피해의식에 젖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상심리로 이렇게 막 뭘 가져오고 막 이런 행위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했을 때 회사 사장님이 자꾸 여러분의 막 간식을 하나씩 가져가요. 그래서 사장님 간식 왜 가져가세요? 네가 내가 돈 준 만큼 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보상 받으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고방식이 되게 안 좋은 게, 내가 회사에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라고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를 약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착취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만약에 착취를 당하고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일한 만큼 안 줄 수 있는데 그럼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두고 내가 다른 데 가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괜히 거기에서 막 이상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뭐 이상한 훔쳐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냉정하게 말해서 너무 미안한데, 일하는 나에 대해서도 내가 몸이 힘들고 감정이 힘들다고 일을 꼭 잘하거나 열심히 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좀 약간 자기 객관화가 돼야 억울한 생각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법카나 선배가 사주는 거 그런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장은 막 연봉 막 나보다 두세 배로 버니까 이 정도 써도 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에 굉장히 넉넉한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취미로 그냥 회사 다니는 거 약간은 취미일 수 있겠지만 정말 너무 넉넉한 사람은 없어요. 선배가 밥 한 번 사주는 거, 커피 한 번 사주는 거 진짜 마음 쓰고 큰 결심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쉽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다라고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고 정말 그 선배는 너무 고마울 거거든요. 남한테 얻어먹는 거, 회사에서 뭔가 나오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공사 구분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를 하다가 공사 구분에 대해서 되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공사를 구분하라는 게 회사 사람들한테 아니요 네 이렇게 막 싸가지 없게 대하고 친구들한테 아 친구야 이렇게 하라 착하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공적인 일을 프로답게 해결을 하고 사적인 것과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래서 회사에 와가지고 오늘 마감인데 나 몰라라 하고 엎드려서 책상에서 엎드려서 울고 있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의 자세 중에 또 하나가 저는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대인관계도 프로의 자세 중에 하나라고 봐요. 막 기라는 게 아니고 할 말 못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 오늘 몸 안 좋은데 누구 하나 나 건드려봐. 이런 표정으로 있으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누가 부르면 대리님이면 네 이런 건 약간 아니잖아. 근데 그냥 뭐 대리님 네? 이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뭔가 막 화가 가득해가지고 금방이라도 칠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사람들 대해서 안 되는 거죠. 사적인 감정이 이 공적인 일에 개입하지 않는 거 그런 건 일단 좀 기본이고 더불어서 내가 집에서 있었던 일, 내가 밖에서 있었던 일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그걸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랑 좀 같은 이야기인데 공과 사는 사를 공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것도 되지만 또 공을 사로 가져가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봐요. 또 이제 회사의 관계를 밖으로 또 끌고 나가는 것도 역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회사 동료들이나 뭐 선후배랑 친하게 지내고 뭐 사적으로는 언니 하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런 거 다 너무 좋죠. 이런 걸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뭔가 너무 나의 사생활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도 저는 권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회사가 전부 내 세계가 되고 나면은 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좀 적당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바로 졸업하고 온 신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프로의 마인드가 많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회사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들이 그 정도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뽑은 거고 여러분한테 신입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기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프로의 자세를 가지고 특히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어떤 어려운 일이 주어졌다. 그럼 막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찾다 보면 해결 방법이 다 있어요. 일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하든 뭘 하든 좀 적극적인 자세로 좀 일에 임해 보면 어떨까. 그럼 정말 자기 성장도 크거든요.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평가도 당연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일을 맡은 이상 나도 신입이고 나도 사원이지만 나도 돈을 받고 일하는 프로다. 이 자세를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한다면 내가 정말 미래를 생각하며 일을 한다면 일을 사실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회사를 위해서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효능감, 자아성취의 개념도 있고 그리고 이직하거나 승진하거나 이럴 때 정말 그런 게 너무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능한 사람은 옆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좀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이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회사에 들어오면 물론 우리는 누구나 다 동등하게 프로입니다. 하지만 신입이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조직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보리 PD가 명언을 해줬어요. 실수의 결과는 복리가 되어서 돌아온다. 이 말이 뭐냐면 야 너 그것도 몰라?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전설에 미친 신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거짓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거짓말도 처음에 야 너 그 거짓말이지 했을 때 아 맞아 나 거짓말이야 하고 인정을 해버렸으면 되는 거를 아니거든 하려고 감추려고 거짓말이 더 커지는 것처럼 이 실수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일 같은 게 보통 이런 게 많아요. 이 정도 처음엔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일이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작하는 이 각도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물어보는 게 용인이 되고 바보 같다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괜찮은 건 신입 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입 때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다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단 배우는 자세인 신입을 수치스럽게 하는 선임은 좀 못된 사람인 거야. 보통은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몰랐는데 나도 그냥 워드책 하나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것만 공부했잖아.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보통은 멀쩡한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좀 배우려는 자세는 미워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차이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그런 분들 많으시죠. 아침에 출근 당일에 카톡으로 통보하고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진짜 비매너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못 다니겠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그날의 손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노동법상 그냥 직원이 그렇게 하고 나가도 그날 그 전날 일한 것까지 다 월급을 줘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이 사람이 싸놓은 똥을 치우느라고 두 배, 세 배 인력이 들고 돈이 들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잠수 이별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유라도 말을 하고 얘기를 좀 좋게 하고 끝내야 기억이 좋은 거지. 잠수 이별 당하면 사람 애타고 진짜 막 걱정하고 얼마나 그거 찝찝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해고를 할 때 한 달 정도 이제 여유를 두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직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인수인계 다 하고 나가, 이거는 다 하고 나갈 필요 없거든요. 한 달 정도는 이제 말미를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그 한 달 안에 나한테 진짜 엄청난 엿을 매길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인수인계나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데까지만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더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이제 의견 조율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 퇴사는 당일날 카톡으로 바로 하는 거는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그 여러분들 이번 직장이 마지막일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직장 갈 수도 있고 세상이 굉장히 좁아서 그냥 내가 개인 사업을 하다가도 만날 수도 있고, 요 1, 2년 안 만난다고 그 인연이 끝난 게 아니라 5년, 6년, 7년, 8년 뒤에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개같이 하고 나왔지? 이런 후회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은 그냥 내가 약간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아름답게 하고 나오는 게 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다음 사람 뽑을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런 거는 기다려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한 달 안에 뭐 구직이 될 만한 업계면 사실 그거 좀 기다려주는 게 매너인데, 딱 봐도 이 회사에 아무도 안 들어간다 이러면 언제 뭐 1년, 2년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딱 그냥 해줄 것만 제대로 딱 남겨놓고 정리만 싹 해놓고 나오면, 그러면 진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하면 안 되는 게 그 디자인 같은 거 특히 할 때 막 레이어 병합해버리고 다 삭제해버리고 그러니까 엿먹어라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회사들도 퇴사자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손해배상 청구를 요즘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진짜 내가 시원하게 빅엿을 날려주지라고 했다가 내가 다시 그 빅엿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합법적인 수준에서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올 때도 그런 깨끗한 과정으로 나오는 게 좋고, 특히 저는 그 폭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위험한 게, 내가 뭔가 부당한 걸 당했어요. 그러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써가지고 이 회사를 엿을 먹이는 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고 막 무슨 어디 뭐 네이트판 이런 데다 보통 폭로하고 나온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둘이 같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도 거기대로 죽겠지만 나도 나대로 다음에 취업도 못하고, 그리고 뭐 허위사실만이 아니고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모욕죄도 있고, 그거를 막 피해가지고 가기가 정말 어렵고, 어쨌든 소송에 한번 휘말리면 되게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못 받은 게 있으면 고용노동청에 가가지고 해결을 하면 되는 거고, 사실 그에 앞서서 사장님 저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서로 더 깔끔하게 되는 게 더 많은 거고. 좀 그 인터넷으로 커뮤니티로 사회생활 배우지 말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막 정말 전설의 무용담 같은 거는 진짜 무용담일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내 뒷일 생각 안 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막 기분 안 좋고 이랬다는 이유로 그렇게 나쁘게 나오시는 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도 되게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 재테크나 뭐 아껴 쓰는 거 이런 거 관심 많으시지만 막상 내가 받는 돈에 대해서 되게 무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는 돈이 세전인지 세후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내가 뭐 사대보험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내가 지금 무슨 세금을 내고 있는지,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좀 돌려받을 수 있거나 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결국에 내 거 내가 찾아 먹는 거거든요. 그런 거 인사팀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물어보면 너무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알고 가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돈을 벌고 그걸로 세금 내고, 그러니까 사회인으로서 이제 내가 이제 데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세금을 내는지도 모르고 그 세금을 나라에 내는지, 뭔가 회사가 같이 내주고 있는 건 사실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이런 거 회사에서 반반 같이 내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리고 이 세금을 내가 회사에서 떼인다고 생각하거나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은데, 이런 거 정말 네이버만 찾아봐도 뭐 사대보험, 뭐 세전 세후 차이 뭐 이런 것만 찾아봐도 정말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사회인으로서 이런 거를 알고 가는 것도 너무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이 하면 또 좋은 게, 맞아, 그런 것도 돈 얘기가 나온 김에
청약 통장 같은 거는 그냥 내가 혹시 나중에 깨더라도 일단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거는 좀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무슨 공제 뭐 국비 지원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유튜버들이 요즘 되게 잘 알려주잖아요. 이런 거 검색해서 회사 다닐 때 누릴 수 있는 거, 그만뒀을 때 누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해보셔가지고 그냥 받아갈 수 있는 거 받아가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귀찮아도 한 번만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네,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재산 관리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 앞가림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또 이게 사회에 이제 들어왔다는 말은 내가 하는 일들이 나중에 나의 이게 다 경력이고 그러니까 나의 공도 되지만 나의 흠도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항상 그거를 유념해 두시고 사회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쌓는 관계 이런 거 다 레퍼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만큼 좀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돈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오늘은 사회생활 13년 차, 14년 차의 말 많은 소녀가 신입인 말 많은 소녀에게 너 이거는 알아도 라고 좀 따끔하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뭐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반박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좀 내가 개척한다.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나의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펼쳐나가고 수습도 내가 좀 하고 좀 책임감 있게 사회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어른입니다. 잠이 안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하지만 네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오늘도 잘 자요. 잘 자요.